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가장 아픈 말로 당신을 찌르는 걸까요? 오늘은 그 모순된 비극, 엄마의 잔소리를 해부합니다. 사랑해서 낳았는데 말 한마디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숨막히는 감옥이 되는 순간, 바로 엄마의 입에서 누구네 집 아들은 이라는 말이 나오는 찰나죠. 우리는 이것을 잔소리라 부르고 엄마는 이것을 조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눈으로 본다면 둘 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조언도 단순한 비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엄마의 뇌 속에서 울리는 가장 시끄러운 경보음이자 살려달라는 비명입니다. 대체 엄마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엄마라는 존재의 복잡하고도 슬픈 알고리즘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긋지긋한 비교가 더 이상 당신의 심장에 박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잔소리는 사실 집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점은 언제나 집 밖입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 혹은 친척들이 모인 결혼식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은 엄마에게는 전쟁터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간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러 간 것이죠. 내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잖아. 우리 딸이 사준 안마의자가 어찌나 시원한지.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테이블에서 엄마는 웃고 있지만 엄마의 뇌는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문제는 엄마가 수집한 데이터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 필름만을 상영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이나 갈등은 편집해버리죠.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비하인드 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초라한 모습, 집안의 문제들 말이죠. 친구의 편집된 하이라이트와 나의 적나라한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는 순간 엄마의 자존감 그래프는 바닥을 칩니다. 이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독입니다. 이 독이 퍼지면 엄마는 생각합니다. 나는 쟤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결과물 자식은 저렇지? 이 위험한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로 엄마는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폭탄을 품은 채 말이죠. 그 폭탄은 과연 어디서 터지게 될까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엄마의 뇌는 비는 비상사태입니다. 밖에서 얻어맞은 자존감 때문에 불안 수치가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불안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그것을 쏟아내고 싶어 합니다. 엄마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대상, 내 치부를 드러내도 될 것 같은 유일한 존재, 바로 당신입니다. 엄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누구네는 이번에 주식으로 2억을 벌었다더라? 라며 쏘아붙이는 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의 떠넘기기, 덤핑, 즉 감정의 구토 현상입니다. 엄마는 지금 너무 불안하고 패배감이 드니까 이 기분 나쁜 감정을 네가 좀 가져가라는 뜻이죠.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건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불안의 무게를 너도 느껴. 그래서 엄마의 말은 날이 서 있습니다. 당신이 평온하게 TV를 보고 있는 꼴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말이죠. 엄마가 쏟아내는 말들은 팩트가 아니라 소화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입니다. 하지만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것이 엄마의 불안 해소 과정이라는 걸 알 리가 없죠. 그저 나를 향한 공격으로 들릴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적인 소통의 엇갈림이 시작됩니다. 엄마의 불안 배설물을 뒤집어 쓴 당신,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아, 또 그 소리야? 비교 좀 그만해. 당신은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자녀로서의 정당한 방어입니다. 이때 엄마의 반응은 뻔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엄마는 당황합니다.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던 것뿐인데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니까요. 여기서 심리학의 중요한 개념인 심리적 저항 이론, 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이 작동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반발심에 가집니다. 엄마가 공부해라, 돈 모아라 할수록 자녀는 청개구리처럼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집니다. 자녀의 뇌는 엄마의 비교를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방문을 닫아 걸고 귀를 막고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엄마는 벽 밖에서 소리치지만 그 소리는 벽에 부딪혀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갑니다. 불안해서 던진 말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도가 세집니다. 도대체 왜 효과도 없는 이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엄마의 뇌 속에 각인된 아주 오래된 본능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현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마의 뇌 깊은 곳. 편도차는 여전히 원시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그토록 집착하는 돈, 성공, 결혼. 이것들을 단순한 욕심으로 치부하면 엄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시 시대에 자원이 부족하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무리지어 살지 못하고 도태된다는 건 맹수의 먹잇감이 된다는 뜻이었죠. 엄마에게 자녀의 평범함이나 부족함은 단순히 성적표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내 새끼가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죽을 수도 있다는 원시적 공포를 자극합니다. 반면 친구 아들의 성공 소식은 생존 확률이 높아진 개체의 발견입니다. 그러니 엄마의 뇌에서는 비상 사이렌이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쟤는 살 길을 찾았다는데 너도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아. 엄마의 잔소리는 평화로운 거실에서 울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불타는 집에서 빨리 도망쳐! 라고 외치는 다급한 비명과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원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닌데도 엄마의 생존 본능은 과민반응하여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오작동하는 경보 시스템 때문에 엄마는 당신이 잠시만 쉬어도 당신이 낭떠러지로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일까요? 공포일까요? 엄마 본인조차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심리적 오류는 엄마가 당신을 남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론의 자아 확장 모델, Self Expansion 모델을 보면 우리는 아주 친밀한 상대를 자아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엄마들은 이 정도가 지나칩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팔이나 다리처럼 느낍니다. 내 팔에 상처가 나면 내가 아프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실패하면 엄마는 자신의 신체가 훼손된 듯한 직접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반대로 자녀가 성공하면 자신의 팔이 황금팔이 된 것처럼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경계의 실종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친구가 내 아들 이번에 승진했어 라고 할 때 엄마는 그것을 너는 나한테 졌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입니다. 자녀의 인생 성적표가 곧 엄마 자신의 인생 성적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엄마가 세상에 내보이는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이자 자존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속에는 네가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작이 된다는 엄마의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는 존중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일체화된 고통과 집착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늙어가는 현실 때문입니다. 엄마도 한때는 꿈 많은 소녀였고 능력 있는 여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엄마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남편도, 시댁도, 그리고 늙어가는 내 몸도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극심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때 엄마가 무의식적으로 찾는 돌파구가 바로 자녀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바꿀 수 없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녀의 인생은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대리통제 욕구라고 합니다. 친구의 아들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엄마는 유일하게 만만한 당신을 조종하려 듭니다. 살 좀 빼라. 돈 좀 아껴라. 결혼해라. 이 잔소리들은 어쩌면 엄마가 자신의 효능감을 확인하고 싶은 몸부림입니다. 자녀가 내 말대로 움직여줄 때 엄마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직 내 영향력이 살아있구나. 내 인생은 아직 망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의 비교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생존과 자존감이 걸린 처절한 투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비교의 굴레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먼저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전략, 즉 비교를 통한 자극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엄마는 옆집 철수는 전교 1등 했다더라 라고 말하면 자녀가 와, 나도 분발해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할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비교는 동기부여를 만드는 도파민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만 분비시킵니다. 비교를 당하는 순간 자녀의 뇌는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싸우거나 화내거나 도망치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긍정적인 에너지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인정받을 때 생성됩니다. 비난과 비교 속에서 피어나는 건 오기 아니면 패배감뿐입니다. 엄마의 의도는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엄마가 선택한 방법인 비교는
사랑을 전달하는 배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엄마가 원하는 자녀의 성공은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더 멀어지고 있는 역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이제 자녀인 우리가 통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말고 번역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불안을 잠재울 새로운 언어를 건네야 합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실패자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귀에 필터를 끼세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해서 들으십시오. 나 지금 너무 불안해. 네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워. 엄마의 공격성은 구조신호 SOS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려달라는 사람에게 왜 물을 튀기냐 라고 화를 내는 건 의미가 없죠. 이때 필요한 건 논리적인 반박이 아닙니다. 엄마, 걔는 걔고 나는 나야 라고 따져봤자 엄마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필요한 건 팩트가 아니라 안심입니다. 엄마의 생존 본능을 잠재울 진정제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엄마가 비교를 시작하면 눈을 맞추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친구 아들 소식 듣고 마음이 조급해졌구나. 그런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굶어 죽지 않아. 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내 속도대로 잘 가고 있어. 이 말은 엄마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엄마의 감정을 내가 알아주었다는 것. 둘째, 내가 생각보다 단단하고 안전하다는 것. 자녀가 스스로를 믿고 안정된 모습을 보일 때 엄마의 요동치던 불안도 서서히 잦아듭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대화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엄마를 이기려 하지 마세요. 엄마의 불안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당신과 엄마, 두 사람 모두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엄마의 잔소리 뒤에 숨은 떨리는 목소리가 이제 들리시나요?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악마의 주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 험한 세상에서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서툴고 거친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의 정체를 알면 두려움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오늘부터는 엄마의 잔소리를 불안의 잡음으로 흘려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단단한 마음으로 엄마를 안심시켜주세요. 엄마, 나 괜찮아. 이 한마디가 어쩌면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엄마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한 스푼, 간단한 스푼 심리학이었습니다.